이제 포르투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포르투갈도 어제 경기를 했습니다. 예. 나이지리아와 경기를 했는데 잘하더라고요. 예, 잘하죠. 역시 잘하죠. 예, 거기다가 네. 호날두 안 나오니까 더 맞는 느낌이었죠. 그렇죠. 근데 호날두가 안 나오니까 일단 더 경기력은 좋고 네. 사실 이게 현지에서도 이런 말이 좀 나왔었잖아요. 네, 그렇죠. 뭐 예. 조타를 부상당하기 전에 예. 조타를 최전방에 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도 있었죠. 확실히 근데 호날두가 없으니까 뭐 안드레 실바가 나오든 펠릭스가 나오든 기본적으로 열심히 뛰는 게 되니까 오히려 공간이 많이 생기고. 그 안데 실바가 어쨌건 간에 그나마 그래도 포르투갈 공격진들 중에서는 네. 비벼줄 수 있는 맞아요. 선수고 분데스리가에서는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더라도 포르투갈에선 가장 그래도 비벼줄 수 있는 공격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페르난도 산토스 감독이 네. 그러니까 원래 그 월드컵 그 플레이오프 때 있잖아요. 네네네. 그때 이제 그 베실바를 중앙으로 돌리는 전술을 활용해 가지고 그때 대승을 거두면서 산토스 감독이 바뀌었나 했는데 그쵸. 다시 좀 돌아갔죠. 최근에 다시 A매치에선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우리가 알던 페르난도 산토스 이러면 조금 공략할 부분이 있겠지 네. 싶었는데 어제 평가전에선 다시 원래로 돌아왔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옥타비오를 쓰기 시작을 했죠. 포르투갈은 보면은 옥타비오가 나오면은 그 경기는 대승이고 아니면 좀 약간 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타비오가 어떤 역할을 좀 하나요? 설명해 주시죠. 옥타비오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뭐 어제 경기에서는 미드필더로 나왔다라고 표기는 돼 있었지만요. 그쵸. 실질적으로는 오른쪽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거기서 이제 그 히트맵도 보면은 그쪽으로 계속 가져갔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면서 측면을 조금 더 파는 역할들을 해주죠. 그러면서 베실바 스위칭이 많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사실은 이게 포르투갈이 너무 중앙지향적이라서 예. 그게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풀어주는 선수가 오타비오다. 바로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엔 포르투갈의 주전 명단은 그래도 이제 어제 좀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예, 뭐 호날두도 그렇죠. 빠지고 레앙도 빠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주전 명단은 이거랑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려가 되는 건 우리랑 할 때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죠. 우리랑 할 때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오히려 우리랑 할 때는 예. 이제 좀 로테이션을 돌려야 되잖아요. 사실 페페도 그렇고 예. 호날두도 그렇고 매 경기를 소화하기에는 체력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될 텐데. 우루과이의 역할이 중요하죠. 네. 우루과이가 포르투갈을 조금 발목을 잡아줘야지. 아 그래요? 이게 근데 아닌가? 참 고민이긴 해요. 근데 만약에 예. 포르투갈이 우루과이랑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서 우리 경기를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다. 그럼 얘들이 기를 쓰고 나오거든요. 그건 또 그렇게 생각하면 또 안 좋고. 근데 그러니까 호날두가 과연 어떻게 될지가 가장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호날두를 안 쓰진 않을 거예요. 그쵸? 아무리 그래도 네. 핵심으로 쓰겠죠. 그 누구도 호날두를 뺄 수는 없어요. 호날두는 90분 풀타임을 뛸 겁니다. 맞아요. 왜냐면은 호날두는 포르투갈 역대 최고의 선수라고 봐도 무방하고 이제는 에우제비오의 그 명성도 넘어섰다라고 맞아요.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런 선수를 그것도 마지막 월드컵인데 교체 카드로 쓰거나 한다? 그럴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누구 성격도 그렇고. 예. 자기가. 만약에 2승을 먼저 걷어서 16강이 확정되면 그때는 그럴 수 그쵸. 있는 그게 되는 거죠. 그럼 네. 선수 본인도 그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을까? 야, 너 토너먼트에서 뛰어야 그쵸. 되니까. 16강부터 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호날두가 나오는 게 낫다라고 보거든요. 우리랑 할 때. 예. 네. 호날두가 어쨌건 간에 예전 호날두는 아닌 거니까 정말 호날두 위대했던 선수 맞죠. 맞아요. 역대 뭐 탑5 안에 들만한 선수였던 것도 맞긴 한데 이제는 운동 능력도 예전만큼 나오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도리어 호날두가 있는 게 밸런스를 더 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포르투갈에. 그러니까 뭐 안데 실바가 나오면은 비벼주는 역할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레앙이라던가 펠릭스가 나오면 조금 더 이제 속도전으로 갈 수 있다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호날두가 있게 되면은 그래도 어쨌건 간에 활동량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11대 10 구도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예, 호날두는 거의 앞에 박혀 있으면서 득점을 노리는 형태로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호날두가 사실 있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살짝 후방 빌드업 하는 것도 좀 편해지고. 예,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 호날두가 있으면 문제가 어쨌든 호날두도 마찬가지고 베르나르도 실바도 마찬가지고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마찬가지고 앞에서 그렇죠. 구심점이 되어주는 선수가 있어야 조금 더 잘하잖아요. 수비를 끌어주는 선수가. 부패가 많이 이제 희생이 되죠. 호날두가 있으면. 예, 역할이 조금 비슷하거든요. 그쵸. 둘에 그러다 보니까 부패가 이제 호날두가 나올 때는 약간 조금 희생적인 역할을 하게 되니까 예, 그게 이제 부패 조금 대표팀에서의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는 맞아요. 건데 바로 어제 경기 안 나오니까 그쵸. 바로 골 넣잖아요. 안드레 실바가 있으니까 안드레 실바가 공간 만들어주면 부패가 플레이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진다. 예.
이게 사실 장점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명확한 것 같아요. 호날두가 안 나오면 경기력은 포르투갈이 더 좋아진다. 예.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그래도 호날두인데 우리와 경기할 때 호날두가 나왔을 때 우리가 호날두의 이 득점력을 봉쇄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사실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사실 어쨌든 이 포르투갈은 누가 나오든 셉니다. 그렇죠. 아유, 객관적인 전력은 가장 센 팀이고 가장 약점이 없는 팀이기도 하죠. 맞아요. 예.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어쨌든 포르투갈이 어떻게 나오든 일단 우리가 볼을 점유하는 일은 아무래도 이전 경기들보다는 조금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아무래도 포르투갈이 조금 더 경기를 주도하겠죠. 그렇죠. 그럼 그 과정에서 우리가 포르투갈에게 어쨌든 무승부를 거두거나 아니면 승리까지 거두기 위한 그러한 플랜을 짠다면 어떤 플랜이 가장 괜찮을 것인가? 어떤 방향이 가장 괜찮을 것인가? 예.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정말 공략할 지점이 많은 팀은 아니긴 하거든요. 그렇죠. 예, 특히 예, 그나마 그래도 센터백 라인이 물론 디아스라는 엄청난 선수가 있긴 한데 페페가 아직까지도 정상 컨디션이 아니잖아요. 부상으로 맞아요. 계속 못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난 그 나이지리아전에는 안토니오 실바가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다닐로 페레이라가 센터백으로도 아예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페페가 없을 때 어쨌건 간에 그쪽 지점이 그나마 그래도 공략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디아스의 옆자리. 예, 디아스의 옆자리가 안토니오 실바가 나오면은 호흡적인 문제가 조금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 선수가 이번이 데뷔전이었잖아요. 그쵸, 그러다 그쵸. 보니까 예, 그런 게 있고 다닐로 페레이라도 어쨌건 간에 거칠게 플레이를 하면서 조금 파울 같은 것들도 맞아요. 유도해낼 수 있는 선수고 페페는 정말 대단한 위대했던 선수지만은 이제는 속도가 조금 떨어지는 그리고 부상 위험도 있는 그런 것도 선수다 있죠. 보니까 네. 그나마 그래도 포르투갈의 가장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지점은 거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옆자리다. 예, 그나마. 그나마 찾아본다면 예. 디아스의 옆자리가 디아스만큼 강력하진 않다. 예, 어떤 거기다가 파트너가 나오든. 예, 윌리엄 칼루발류는 어쨌건 간에 기본적으로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긴 한데 이 선수가 굉장히 패스도 잘 뿌리고 위치 선점도 굉장히 잘하는 선수긴 하지만은 이 선수도 순발력이 떨어지 그쵸. 예, 좀 민첩성이 민첩하지 예. 않죠. 그러면은 그 공간 사이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 가짜 9번 같은 움직임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10번형 움직임이 거기가 중요하다라고 보이죠.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우리가 이 포르투갈을 상대로 우리가 이제 사실 벤투 감독이 그동안 했던 그런 경기들을 보면 사실은 강팀을 만나도 어느 정도 우리가 공격할 수 있을 때 예. 조금 더 라인을 올릴 수 있을 때는 그래도 최대한 라인을 끌어올려서 과감한 경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예. 요 경기에서는 그런 게 좋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조금 이제 한 수 접고 내려가서 역습을 완벽하게 노리는 그런 게 좋을지. 포르투갈 같은 팀은 더더욱 내리는 게 좋긴 하죠. 원래 음. 포르투갈이 그러면은 내리는 팀한테 그래도 은근 마무리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세르비아전이었잖아요. 그쵸. 세르비아가 어쨌건 내려가지고 수비를 하면서 상대가 공격을 못하게 한 다음에 타디치의 뭐 세트피스 한 방 이런 거에서 이제 골들이 나왔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최종전에 그러니까 1, 2위가 결정이 됐을 때도 네. 타디치가 일단 세트피스 만들어냈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또 코너킥 올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혼전 상황에서 골 넣었던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서 포르투갈전은 더더욱 내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상대의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더더욱 내려서 수비하면서 상대가 공격하지 못하게 조금 괴롭히다가 거기다가 이제 막판을 노리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긴 하거든요. 그쵸. 예, 가나 상대로는 거의 기세 싸움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가나 상대로는. 라인을 오히려 조금 높여도 된다. 예, 어쨌건 상대의 기세를 조금 누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포르투갈은 도리어 잘 플레이를 못하게 만들어서 조금 초조하게 만든 다음에 예 플레이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도권을 가져오려면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다. 그거 못 가져와요. 그쵸. 그래서 포르투갈이 우리 조에서 어쨌건 간에 점유율을 가장 잘 가져가는 팀이거든요. 우루과이도 점유를 하는 팀이 아니고요. 맞아요. 그리고 가나도 점유하는 팀이 아니에요. 근데 포르투갈은 점유하는 팀이에요. 그렇죠. 당장 지난 경기도 60% 넘게 나왔거든요. 점유율이. 그래서 이게 근데 벤투 감독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벤투 감독도 그때 가면 좀 바꾸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맞불 작전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동안 했던 거, 야. 그러니까 뭐
벤투 감독이 아예 수비를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예. 어느 정도면 브라질만 할 때도 살짝 내려섰다가 역습하는 장면도 많았잖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완전 수비로 걸어 잠그진 않고 공격할 수 있을 때는 그래도 라인을 꽤나 올리는데 저는 포르투갈하고 할 때도 생각보다는 과감하게 할 것 같다. 근데 그게 이제 대박이냐 쪽박이냐는 이제 거기서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조금 더 수비적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조 자체가 우루과이도 마찬가지고 강팀이라고 할 수 있는 포르투갈, 우루과이 이 두 팀이 살짝 중앙지향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그렇죠. 가지고 있고 예. 그리고 중앙지향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밀집 수비를 만날 때 안 풀리는 경우가 꽤나 많아요. 예. 측면을 넓게 사용하지 못하면서. 그래서 요거를 사실 우리가 공략을 한다면 조금 더 우루과이와 포르투갈을 만났을 때는 수비로 가도 괜찮다. 예. 그런 그리고 생각이 이제 저는 간격을 좁히는 게 단순히 상하만이 아닌 좌우 간격도 예, 좁혀서 약간 좀 그러니까 시메오네식 축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측면을 내줘도 중앙에서 막으면 된다. 예. 그런 느낌으로. 약간 좀 어차피 측면을 그렇게 파지 않는 팀들이다 보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예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벤투 감독이 여태까지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해본 적이 사실은 많지 않죠. 예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없죠 사실. 없죠. 예. 그런 스타일을 가진 감독이 애초에 네.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시메오네식 축구 요런 축구는 사실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예. 그런 이제 플레이 스타일이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하고 물론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예. 그리고 저는 어쨌든 이제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오긴 힘들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요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의 활용도도 매우 중요해진다. 예.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지금 마요르카에 잘하고 있는 것도 마요르카가 볼을 주도하기 때문에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비하다가 한 방 나가는 건데 찔러주는 거. 예. 그렇죠. 그 한 방이 이강인을 통해서 아주 날카롭게 나가기 때문에 지금 마요르카가 잘하고 있는 건데 예. 우리도 그러한 이제 스타일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 포르투갈 상대로는 조규성이 좋은 카드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죠. 네, 어떤 면에서? 예, 그러니까 뭐 이강인을 활용을 한다면은 네. 이강인이 왼쪽으로 빠져서 크로스를 올리고 그걸 이제 헤딩으로 마무리 짓는 형태를 많이 하면 좋겠죠. 예, 그러니까 그냥 무리키로 했던 것처럼 네. 예, 그런 식으로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죠. 제공권이 조금 더 좋은 조규성이 그러한 예, 측면에서 낫다. 예. 어차피 롱볼 중심으로 갈 거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앞에서 그렇게 압박해 주는 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수비에서 공격으로 나가면 되는 거니까. 예. 그리고 또 아마도 요 경기는 그래도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이 앞선 두 경기에는 그래도 제 컨디션이 아닐 수 있어요. 네. 아닐 가능성이 높죠. 예. 근데 요 정도 경기까지 되면 그래도 컨디션이 어느 정도 올라올 가능성이 꽤나 있거든요. 예. 그런 걸 생각하면 예. 더더욱 우리가 손흥민의 침투를 살린다. 예. 이러한 측면에서는 예. 살짝 내리는 게 조금 더 전 좋아 예. 보인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세라피오님 이강인이 롱볼만 하는 선수는 아닌데라고 했는데 그가 이강인이 롱볼을 보낸다는 게 아니고요. 롱볼이 이강인 쪽으로 측면 쪽으로 가면 이제 이강인 선수가 크로스를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마요르카가 바로 그렇게 활용하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강인의 동선은 왼쪽으로 조금 집중을 시키죠. 왜냐면은 이강인 선수가 왼발잡이니까 맞아요. 크로스를 올리기에 편한 각도가 왼쪽이어서 그래서 히트맵들을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움직이죠. 이강인 그렇죠. 선수가.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이강인이 좋은 건 볼을 지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보통 약팀에 안 되는 게 수비는 잘해놓고 역습으로 나갈 때 볼을 못 지키니까 다시 공격권 넘겨주는 게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이강인이 그게 되니까 지금 마요르카가 역습을 하는 건데 예. 그걸 이제 우리가 사실은 포르투갈을 상대로는 우리가 마요르카니까 포르투갈을 상대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요르카 같은 경기 스타일을 가지고 나오는 것도 꽤나 괜찮아 보인다. 네, 근데 저도- 물론 이제 여기서 벤투 감독의 선택이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포르투갈과의 경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패를 이제 생각한다. 승패를 뭐 가능성을 좀 생각한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까? 포르투갈전은 그래도 패배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건 사실이죠. 앞선 두 경기보다. 예, 그렇죠. 더. 그거 좀 아쉬워요, 사실. 예. 그러니까 이게 포르투갈이 마지막 라운드니까 예. 근데 힘 빼고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제 긍정적인 그런 이제 관점들이 많았잖아요. 저는 힘 빼고 나오면은 더 안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분명히 마지막에는 경우의 수를 따지거든요. 우리 정도면 무조건 경우의 수 따져요. 그리고 마지막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어쨌든 몇 퍼센트라도 있을 거예요. 포르투갈 잡는 경우의 수나 이런 게. 예. 근데 만약에 포르투갈이 아니라 마지막 경기가 우루과이였으면 그럼 조금 더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왜냐면 주전하고 비주전의 차이가 크니까. 그렇죠. 근데 포르투갈은 저는 도리어 음. 비주전으로 나올 것 같은 선수들이 더 나을 것 같은 느낌까지 경기력이? 드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호날두가 빠지는 부분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리고 뭐 페페가 뭐 어쨌건 부상이 아니라면 페페가 선발로 나올 거잖아요. 그쵸. 근데 뭐 페페가 빠지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더 강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경기에서 어쨌든 좋은 경기를 펼쳐야 16강이 갈 것 같은데 포르투갈이 백업으로 나오면 더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어쨌든 만만치 않은 팀이다. 그리고 이제 포르투갈 백업 선수들이 기회를 얻게 된다면 한국전에 그러면은 눈도장을 찍으려고 그쵸, 하겠죠. 열심히 하겠죠. 예. 그래서 뭐 백업으로 나와도 사실은 펠릭스예요. 예. 펠릭스 예. 같은 선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펠릭스는 확실히 0점이 안 맞더라고요. 안 좋죠. 그러니까 움직임은 상당히 좋았어요.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보다는 훨씬 나았었거든요. 좋아요. 예. 근데 어쨌건 간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요새 못 나오고 있잖아요. 시메오네 감독이랑 너무 안 맞으니까 또 못 나오고 있으니까 경기 감각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그러니까 같죠. 0점이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움직임은 괜찮은데 많이 쉬어서 움직임은 좋았는데 0점이 안 맞아가지고 슈팅이 좀 많이 빗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사실 그 2002년 월드컵처럼 마지막에 포르투갈 만나서 기분 좋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반복이 되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제 역사를 반복하기 위해선 엄청나게 좀 기적이 필요하다. 예. 꽤나 어렵다. 예. 그래서 포르투갈전도 일단 만만한 팀이 없습니다. 뭐 우루과이도 마찬가지고 가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포르투갈도 팀들이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최근에 다 올라왔어요. 폼들이. 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조별리그 딱 주추첨했을 때 예. 포르투갈은 분명히 1시드에서 가장 경기력이 안 좋은 팀, 예. 우루과이는 2시드에서 경기력 가장 안 좋은 팀, 가나도 4시드에서 가장 경기력 안 좋은 팀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래도 나쁘지 않다. 저는 뭐 우루과이가 이 시드에서 가장 경기력 안 좋았던 팀이라고 생각하진 어, 어. 않았지만은 그래도 어쨌건 간에 1시드와 4시드에서는 조금 그런 그쵸. 편에 속했죠. 그래서 예, 그것만 보더라도 나쁘지 않다 했는데 예. 특히나 뭐 우루과이는 이전부터 그랬지만 사실은 감독 바뀌고 급상승했고 예. 포르투갈도 사실 그 플레이오프 떨어진 이후에 훨씬 더 팀을 잘 정비했고 예, 그때 어쨌든 이제 정비를 좀 했었던 거였고 예. 그리고 이제 가나도 마지막에 뭔가 마지막에 와서 어제 갑자기 조직력이 맞는 모습 보여주고 확실히 그 가나가 아프리카 팀들은 미지의 팀이에요. 어떻게 그쵸? 될지 예,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 가늠이 안 돼요 일단. 그러니까 아프리카 팀들이 음. 제가 그러니까 이번에 그 최종 면담 나오면서 또 이제 조별로 다 이제 분석한 거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아프리카 팀들만 싹 바뀌었어요. 생각했던 것과 그 원래 했던 선수들과 어. 최종 예선까지 막 뛰었던 선수들과 지금 그쵸. 선수들이 맞아요. 그런 팀 모로코도 확 바뀌고 맞아요. 튀니지도 바뀌고 예 카메룬도 바뀌고 그래서 아프리카가 예측하기 예. 진짜 힘듭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우리 희망적인 거 우리도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어떤 의미에서죠? 우리 평가전 안 하니까. 아 아니 상대도 몰라. 저는 그게 더 불안 요소인데 아니 아니, 다들 이렇게 평가전 하고 있을 때 우리만 안 하고 있는 거 이거 문제잖아요. 당연히 문제죠. 근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가장 진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평가전을 안 해서 상대팀 입장에서는 이거 손흥민이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이거 손흥민 없을 때는 얘네가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걸 몰라요. 그렇잖아요. 상대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믿어보자. 트릭 축구인가요? 트릭 한번. 아니 걔네도 모를 거 아니에요. 아니 얘네가 손흥민이 분명 100%가 아닐 텐데 그럼 어떤 축구를 하나? 이걸 모르거든요. 다른 팀들도. 그래서 한번 찾아보자. 긍정적인 부분들을. 몰라도 되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아니 이렇게 근데 그동안 썼던 선수들과 명단과 뭐 다른 게 있어야지 뭐 상대팀이 그 트릭에 당하기라도 하죠. 사실 그래서 예. 최종 예선 때 손흥민이 부상당해서 안 나온 경기 예. 그 경기만 참고해도 아마 다른 팀들은 많이 도움 될걸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아무튼 어제 오늘 해서 우루과이부터 가나, 포르투갈까지 이렇게 살펴봤고요. 네. 또 이제 오랜만에 이 부버지님이랑 또 하니까 재밌고 예. 또 월드컵 기간 동안 매일매일 새벽까지도 하셔야 되니까 일요일부터 뵙겠습니다.